미분 방정식 풀이 중 이계도 상미분 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계도 상미분 방정식인데 우리 19.5절의 제목이 이제 선형, 또 추가 하나 더 있죠. 선형 상미분 방정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이계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 가장 이제 모든 종류의 이계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의 모양을 다 포괄하는 기본 형태를 쭉 써보면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px d2y dx2, 자 x에 대한 함수 y인 거죠. 플러스 qx dy dx 플러스 rx y equal fx,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px, qx, rx, fx 다 각각 x에 대한 어떤 함수가 될 수 있는 데에다가 추가로 이제 미지 함수 y가 또 역시 x에 관한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 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식이 뭐냐면은 px d2y dx2 플러스 qx dy dx 플러스 rx y equal 0, 요 식이 요 위의 식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차이가 뭐예요? 우변만 다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우변만 다를 뿐인데 이 두 식은 무조건 이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다녀야 되는 식입니다. 자, 위의 식은 inhomogeneous, 소위 비제차 방정식 형태고, 왼쪽 형식은 homogeneous, 제차 방정식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얘네 둘이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19.5.2절에 나와 있는데요. 19.5.2절, 일단 이것부터 보시죠. 바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식을 만족시키는, 죄송합니다. 요 식을 만족시키는 요 이제 우리 기본 처음에 주어졌던 이 inhomogeneous 비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그래서 해가 yx라고 할 때 이 해 yx equal yhx 플러스 yp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yhx는 뭐냐면은 이게 그 보조 함수 complementary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뭐냐면은 이 ypx, 어떤 특정 함수 particular, 이 특정 함수의 보조가 되는 함수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yhx는 이 homogeneous equation의 해입니다. 그리고 ypx는 이 inhomogeneous의 해 아무거나 하나예요. 그러면은 근데 얘의 해 이거 아무거나에다가 이 yhx라는 걸 더한 임의의 yx가 다 다시 inhomogeneous 방정식의 해라고요? 뭔가 좀 헷갈릴만 하죠. 근데 요거 두 식을 그대로 위아래를 더해 보세요. 두 식을 그대로 위아래를 더해 보면은 이게 좌변은 거의 똑같은데 우변에 이제 fx가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 y항에다가 이 실제로 yh항을 대입을 해봤자 어차피 나오는 게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yh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여기 y에 대입했을 때 yh 대입한 거에 좌변의 결과는 0이니까 거기다가 이걸 만족시키는 해를 요거 이퀄 얘를 만족시키는 해 yp를 대입하면은 다 종합했을 때는 좌변과 우변이 여전히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조금 이따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요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모두 다시 종합을 하면은 inhomogeneous 방정식의 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homogeneous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의 해 yhx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한 게 완전해다, 완전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해, complete solution. 그래서 이게 이계도 상미분 방정식에서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2번 절에 나오지만 첫 번째 속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절로 넘어가면 되겠죠. 19.5.1 두 번째 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여기 좀 위로 올릴까요? 두 번째 속성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YHX라고 하는 요 제차 방정식의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는 AY1X 플러스 BY2X 요런 형식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Y1X와 Y2X는 각각 선형 독립이에요. linearly dependent 하지 않은 linearly independent한 해들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얘네 두 개의 여기 A와 B가 상수인데 얘네 두 개의 선형 결합 있죠. 선형 결합에서 이퀄 0이 나오려면은 이거 두 개 이퀄 0이 나오려면 A와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게 선형 독립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Y1, Y2 해 두 개를 더한 것이 YH 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어떻게 뭐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우리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뭐 더하기 b 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해 x는 해가 반드시 두 개가 있잖아요. 실근이건 허근이건 어쨌든 해 두 개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계도 상미분 방정식이니까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계도가 되기 때문에 두 번 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두 개의 해가 이 과정을 이 전체 식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결국은 해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개별적인 항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이 돼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해서 YH 두 개의 해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자, 예제 19.15번입니다. y1x equal x, y2x equal 1. 이 각각 둘 다 d2y, dx2 equal 0을 만족시킴을 보여라. 자, 그러고는 이 식의 일반 해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일반 해도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걸 보여라 이거죠. 자, 일단 x를 두 번 미분하면 0 나오잖아요. 한 번 미분하면 1, 두 번 미분하면 0. 1을 두 번 미분하면 이미 한 번 미분하면 0인데 0을 또 미분해봤자 0인 거 바로 나오죠. 그래 놓고는 자 ax 플러스 b 1이니까 그냥 b죠. 이것도 이게 y가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미분하면 a, 한 번 더 미분하면은 0 이렇게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ay1x 플러스 by2x가 요 d2y dx2 equal 0을 해 만족시키는 해라는 걸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yhx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우변은 0이니까 호모지니어스 제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제 19.16.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d2y dx2 플러스 y equal x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건 우변에 이제 x에 대한 함수가 있으니까 비제차해죠. 비제차 방정식인 거죠. 인호모지니어스 방정식인 거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어느 게 우변에 있고 어느 게 좌변에 있어야 되느냐 헷갈리지 마세요. y와 관련된 y가 관련되어 있는 항들은 모두 왼쪽으로 몰고 y와 전혀 관련이 없는 애들은 오른쪽으로 몰고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 A번 문제 show that 제 교재가 영어로 돼 있어서 yh equal a cosine x 플러스 b sin x. 자, 코사인 x와 사인 x 더해가지고 둘이 이 각 개수가 0이 아닌 채로 둘을 더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나요? 코사인 x랑 사인 x랑 이거랑
sin x랑 코사인 x랑 이거 다 더해가지고 모든 지점에서 0이 나오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적절히 뭐 어떻게 둘을 그 부호를 바꿔서라든가 그렇게 개수만 적절하게 곱해가지고는 이 두 개수가 0이 아닌 이상 이렇게 적절하게 합해가지고 다 상쇄시켜 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형 독립인 함수라고 볼 수 있어요. 각 함수는 서로 선형 독립이에요. 선형 독립인 함수 두 개가 있죠. 지금 이계도 미분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각각 이렇게 들어있는 EYH 함수가 얘의 해라고 그러면은 이거 전체를 이 비제차식의 이 비제차 방정식의 일반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죠. YH는 바로 A 코사인 X, B 사인 B인데 Y 프라임 H 이렇게 쓰죠. 얘는 마이너스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 Y2 프라임 H는 마이너스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Y2 프라임 더하기 Y 그냥 Y 하면은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자, 요거 우변에는 원래 오리지널 지금 주어진 방정식에는 우변에 x가 붙어서 비제차 방정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제차 방정식과 이 그 언제나 쌍으로 있는 제차 방정식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라는 걸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 얘 yh가 아무튼 yhx가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 임을 방금 확인을 한 거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상쇄가 돼 버리니까 이퀄 0 만족시키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비제차 방정식의 해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제차 방정식의 해는 구했어요. 그러면 B번 문제가 그 얘기죠. B번 문제가 yp equal x가 particular integral 특정 특수해라는 걸 특수적분이란 걸 특수적분이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라 이거죠. 그 특수해, 특수적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비제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요. 그러면은 yp를 두 번 미분하면 0이고 y는 x라고 했으니까 yp가 equal x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b가 이게 시키는 대로 이제 특수적분 이 전체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라는 걸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뭐만 하면 돼요? y equal yp 더하기 yh equal a 코사인 x 더하기 b 사인 x 더하기 x 얘가 요 식을 만족시키는 해라는 거를 확인하라 이거죠. 자, y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사인 x 플러스 b 코사인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y를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a 코사인 x 코사인 x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b 사인 x 이렇게 되고 1을 미분하면 0이니까 없어졌죠? 그러면은 y 두 번 미분한 거 마이너스 a 코사인 x 마이너스 b 사인 x 플러스 a를 더하면은 a 코사인 x 플러스 b 사인 x 플러스 x 상쇄되고 equal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해가 된다는 거 잘 정리했죠? 19장 6절로 넘어갈게요. 보면 19장 6절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상수계수 이계도 선형상 미분 방정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훨씬 더 쉬워졌죠. 우리 19장 5절 처음 배울 때는 이제 px dy d2y dx 2 그 다음에 qx dy dx 플러스 rx y 그냥 y 그 다음 equal fx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x에 대한 어떤 함수가 y 항들에 붙는 계수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x에 대한 함수가 그냥 아닌 셈인 거죠. 그냥 상수가 돼버린 거죠. px도 어떤 상수 a, qx도 어떤 상수 b, rx도 어떤 상수 c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fx는 일단 좀 더 자유롭게 뭐 x에 관한 함수로 둘 수 있어도
어쨌든 y항들에 붙는 계수들은 그냥 상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의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는 거냐면은 바로 그 밑에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19.5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우게 되는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 수업 아마 지금 이미 듣고 계시겠지만 거기서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회로 중에 RLC, LCR 여기서는 LCR이라고 되어 있는데 RLC라고 부르고요. 이 회로 같이 그 캐패시터와 인덕터 그리고 저항 대표적인 이런 소자들을 쓰는 회로가 미분 방정식을 만들면 이런 회로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면 다 상수 계수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5 그림 피겨 이제 인덕터가 있고 캐패시터가 있고 저항이 있는 요 회로에다가 입력 전원을 뭔가 인가를 했는데 끊어지지 않아야 되죠. 여기에 이 입력 전원이 VT라고 할 때 흘러가는 전류 I에 대한 식을 세워보면은 L didt LDIDT가 이게 뭐냐면은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 VL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VC는 VC는 여기 VC 이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캐패시터에서의 전압 강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Q는 CV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V가 전압이고 그 캐패시터에 걸리는 전압인 거고 C가 캐패시턴스고 Q가 총 전하거든요. 근데 Q라는 거는 그 전체 전하는 전류를 적분한 거예요. 전류를 쭉 흘러들어온 전하들을 쫙 적분하면은 그게 총 전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좌변에는 인테그랄 IDT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equal CVC인데 우리는 지금 이 VC에 대한 식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를 이항을 하면은 VC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C분의 1 인테그랄 IDT 쓸 수 있고 이게 캐패시턴스의 전압 강하고 그 다음에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는 IR ohm의 법칙으로 나오잖아요. 플러스 I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근데 뭐랑 같냐고요? VT인 거죠. 이 회로를 쭉 한 바퀴 돌면서 키리오프의 법칙 적용하듯이 하면 되는데 뭐 사실 내부에는 패러데이의 법칙이 적용된 거라고 보는 게 더 엄밀하게 맞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는데 VT가 이제 FT인 셈인 거죠. 여기 X가 아니라 이제 T에 대한 미분 방정식인 그 독립 변수가 T인 건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지 함수 구해야 되는 게 IT인 건데 여기 지금 하나는 미분항이 있고 하나는 적분항이 있으니까 전체를 그냥 미분을 한번 더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LD2I dt 그 다음에 플러스 C분의 1 인테그랄을 미분을 하니까 적분했던 걸 다시 미분하면 그냥 I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 플러스 R di dt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equal dvt d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도 미분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게도 얘네들 이 각 i 미지함수 i에 곱해지는 개수들이 L C분의 1 R 얘네들이 다 상수 개수인 거죠. 그래서 이런 회로에서의 소자 속성 R, L, C 이 값들이 상수이기 때문에 딱 그 각 소자마다 이렇게 비례상수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값들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미분 방정식의 개수가 상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도 상수 개수 미분 방정식이 이런 경우에 등장한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러면 해를 구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게도 상수 개수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봅시다. 예제 19.17 그러면 d2y dx2 6 dy dx 플러스 8y 이퀄 0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제 구하고 싶은 건데 해를 우리가 직접 구하기 전에 일단은 해를 한번 받아보고 2의 4x가 y1이라고 그러고요. y2는 2의 2x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얘네들이 각각 이 이 미분 방정식의 해임을 확인을 해보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변이 지금 fx가 아니라 0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변이 fx가 들어가는 어떠한 비제차 미분 방정식에 대해 대응이 되는 제차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그 호모지니어스 미분 방정식의 해 y1, y2 이렇게 두 개를 본 거죠. 먼저 이 그 각각이 이제 이 식을 만족시키는 건지를 보자 이거죠. 요 미분 방정식을요. 그럼 y1을 한 번 미분하면 4 y1 dy1 dx는 4 2의 4x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y1 두 번 미분한 거 d2y1 dx2 이렇게 하면은 16 2의 4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16 2의 4x 마이너스 6 곱하기 4 2의 4x 플러스 8 2의 4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4 2의 4x를 꺼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수들만 안에 남는데 16 마이너스 24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우변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침 0 딱 만족을 시키죠. 그래서 얘는 해 오케이. 얘는요 2의 2x 한 번 미분하면은 dy2 dx equal 2 곱하기 2의 2x d2y2 dx2 equal 4 2의 2x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걸 또 대입을 하면 2의 2x를 꺼낼 수가 있고 4 마이너스 2, 6, 12 플러스 8 equal 0 이걸 확인하면 되는데 맞죠? 0 맞죠? 그래서 얘도 해 OK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a 곱하기 2의 4x 플러스 b 곱하기 2의 2x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전체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은 다 해가 여전히 되죠. 얘도 만족시키는 거 얘도 만족시키는 거 두 개 더해도 해가 됩니다.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선형 미분 방정식에 해가 각각이 있으면 해가 두 개가 각각 있으면은 걔네들을 더한 합도 여전히 해가 되는 거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갈까요? 19-18번이요. 이제 19-18번. 19.18번이네요. 자, 얘는 보면은 자 y는 2의 kx가 해라고 가정을 하고 du2y d2y dx 2 마이너스 dy dx 마이너스 6y 이퀄 0 요 식을 만족을 하도록 이 미지수 k만 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볼까요? dy dx는 k2의 kx d2y dx2 equal k제곱 2의 k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2의 kx를 꺼내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갑자기 그냥 2차 방정식이 돼버렸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k를 찾으면 되는데 이건 k-3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k는 3, 마이너스 2죠.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2의 3x 1개도 미분하면은 3, 2의 3x 2개도 미분하면은 9, 2의 3x 각각 대입하면은 9, 2의 3x 마이너스 3, 2의 3x 마이너스 6, 2의 3x 하면은 0 나오잖아요. 그리고 2의 마이너스 2x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x 4, 2의 마이너스 2x 각각 대입하면은 4,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2의 3x 마이너스 2x 이렇게 써주면은 4 플러스 2 마이너스 6이니까 0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족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k가 두 개 값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2의 kx로 뒀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는 k 값을 두 개를 찾았어요. 얘와 얘가 각각 y1x
얘가 y2x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일반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2의 3x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2x 얘가 뭐? yh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예제 19.18번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계수 미분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령을 딱 봤죠? 19.19번 보면요. a d2y dx2 플러스 b dy dx 플러스 cy 이렇게 돼 있고 이퀄 0인데 이거를 보면은 답을 그냥 해는 2의 kx 꼴이라고 가정하고 k의 그러니까 위식을 만족시키는 k 값을 두 개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의 kx를 y라고 놓고 dy dx d2y dx2 이걸 각각 구하면은 여기다가는 k제곱 2의 kx k제곱 여기다가는 k 2의 kx 여기다가는 2의 kx 각각 대입을 하고 플러스 c 플러스 b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퀄 0. 그 다음에 2의 kx를 분배법칙으로 꺼내요. 그럼 a k 제곱 플러스 b k 플러스 c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뭐예요? 요거에 해 근해 방정식 근해 공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k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k 값을 두 개를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반 해까지 다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계수 미분방정식을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다 y는 2의 kx 꼴로 놓고 그 미분방정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k 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요렇게 나오는 요 2차 방정식 있죠? 얘를 이 미분방정식에 대한 보조 방정식 auxiliary equ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조 방정식을 그냥 바로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보조 방정식이 뭐예요? a, b, c 그대로에다가 k제곱 k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미분 방정식 푸는 게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오히려 쉬워지죠. 자, 그러면 19 예제 19.20번을 보면서 실제로 보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계도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을 찾아보죠. 해를 찾아보죠. d2y dx2 플러스 3 dy dx 마이너스 10y y는 2의 kx 꼴로 넣으면은 자 여기 이게 a가 1인 거고 b가 3인 거고 c가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그러면 2의 kx는 꺼냈다고 생각하고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10 곱하기 1 이렇게 된 거죠. 이퀄 0이 되는 거고 이 식이 이제 보조 방정식인 거고 이 식 이퀄 0을 만족시키는 k 값은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이퀄 0이 되는 거잖아요. k는 2, 마이너스 5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일반 해를 이 제차 방정식의 일반 해를 쓴다면 요거 이퀄 0인 상황인데 이퀄 그러면은 a 곱하기 2의 2x 승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x 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 한번 검산을 해볼 수는 있죠. 얘를 두 번 미분하면은 4, 2의 2x 플러스 25 2의 마이너스 5x겠구나. 한 번 미분하면 근데 앞에 3을 곱하게 되겠죠. 한 번 미분하면은 2 곱하기 2의 x 마이너스 5 곱하기 자 a가 그리고 빠져있죠. a b 2의 마이너스 5x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a 2의 2x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5x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2의 2x 항들을 모아놓으면 4a 플러스 3이 6a 마이너스 10a 다 상쇄가 돼버리죠. 그래서 0이 돼가지고 이 항도 다 날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5x 승 항들을 다 모아보면은 25b 마이너스 3 곱하기 5b니까 15b 마이너스 10 곱하기 b니까 마이너스 10b 하면 역시나 이것도 다 0이 그냥 돼버리죠. 그래서 얘도 날아가서 이퀄 0 확인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 방정식만 풀어내면은 바로 일반해 제차 방정식의 일반해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해를 구했는데 여기 a, b가 아직 미지수죠. 일반해 상황에서. 근데 이 a, b 계수값을 알기 위한 초기 조건 내지 경계 조건까지 지금 준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y0 equal 1, y prime 0 equal 1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 x에다가 그러면 0을 대입하면은 x에 0을 대입하면 각각 그냥 2의 2x도 2의 0승, 2의 마이너스 5x도 2의 0승 해가지고 그냥 a 더하기 b가 돼버리죠. 근데 얘가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yh를 한 번 미분한 거, 차이가 없어서 여기를 썼는데 한 번 미분한 거는 역시나 0을 대입하는데 한 번 미분하니까 2a 그 다음에 2의 0승이니까 그냥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 2의 0승이니까 또 1이어가지고 얘가 근데 우변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1, 2a 마이너스 5b는 1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여기에 2를 곱해주면은, 그리고 요식에서 요식을 빼버릴까요? 2b 마이너스 5b 하니까 2 빼기 1이죠. 그래서 b가 7분의 1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맞죠? 7b equal 1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a 더하기 b가 1이었잖아요. 그러면 a는 7분의 6인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 a, b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7분의 6, 7분의 5, 1 다시 쓰면은 최종적으로는 yh는 7분의 6, 2의 2x 플러스 7분의 1, 2의 마이너스 5x 이렇게 제차 방정식의 그 일반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수값까지 다 정해서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하게 또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예제가 많이 있죠, 우리 교재. 여기 지금 19.6절 문제가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간단하죠? 풀기가 간편하죠? d2y dx2 플러스 4y equal 0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조 방정식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의 kx 꺼냈다고 생각하고 k제곱 플러스 4 equal 0이거든요. 근데 자, 얘는 k equal 플러스 마이너스 2j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의 kx가 k 값이 플러스 2j 마이너스 2j인데 플러스 2j를 대입하면은 2jx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2의 j 곱하기 2x라는 얘기죠. equal 코사인 2x 플러스 j 사인 2x라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a를 곱한다는 얘기고, 2의 마이너스 2jx라는 거는 2의 j 마이너스 2x.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요식 어디서 나오는 건지. 복소지수 함수에서 그 나오는 거잖아요. 올러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 얘는 코사인, 자, 코사인 마이너스 2x 해봤자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2x나 플러스 2x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사인 2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사인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2x 이퀄 마이너스 사인 2x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b를 곱하면 이제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일반해가 되죠. 그럼 일반해는 yhx는 a 코사인 2x 플러스 a j 사인 2x 플러스 b 코사인 2x 마이너스
bj 뭐 sin e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다시 코사인 ex 근데 앞에 개수가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j a 마이너스 b sin ex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거를 a 마이너스 bj라고 쓸 수도 있고 사실은 뭐 a j 마이너스 bj 이렇게 쓰고 이거 전체가 사인에 붙는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ay1x 플러스 by2x 이렇게 쓸 때 여러분은 a와 b가 다 실수일 거라고만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전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게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정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사실은 이 a, b가 복소수일 수 있는 거죠. 보아하니 복소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복소수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2의 k승이 이제 결국 사인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a 더하기 b를 어떤 새로운 상수 c라고 생각하고 aj 더하기 aj 마이너스 bj를 새로운 상수 d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c 코사인 ex 플러스 d 사인 ex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예제들을 쫙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결국은 방금 본 19.21번에서 본 그런 예제와 연관이 되는 그런 사례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19.6번을 볼까요?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19.6 여기 보면은 이제 진동하는 저는 추하고 스프링 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힘이 이제 그 F는 ma 고식으로부터 등장하는데 이거는 이제 추에 대한 얘기고요. d2x, dt2 스프링의 이제 힘이 이게 근데 마이너스 kx라는 식으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도출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이 같아지는 관계에 의해서 벽에 달린 스프링에 매달린 연결된 추가 왔다 갔다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바닥이고 그래서 이 추의 무게는 질량이 m인 거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뭘 구하고 싶은 거냐? 이 추의 위치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변위 x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x가 멀어질수록 스프링이 당겨지니까 반대로 당기는 이쪽으로 당기는 그 탄성의 힘이 마이너스 kx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가속도 변위를 두 번 미분한 게 가속도인 거죠. 가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은 그게 힘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요 kx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돼요? m d2x dt2 플러스 kx 자 이번에는 x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함수 x인 거죠. 독립변수가 t인 거고 미지 함수가 x인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 함수가요.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 지금까지는 이계도항에 이제 1이 있으면은 개수가 1이면 좀 더 보기가 편한 것을 봤었으니까 여기 양변을 m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d2x dt2 플러스 m분의 k 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보조방정식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2의 kx가 밖으로 꺼내지고 만들어지는 보조방정식은 k제곱 플러스 이거 k라고 쓰니까 좀 혼동이 있겠네요. 이 k 기호를 바꿀까요? 뭐라고 바꿀까요? 오메가 아니다 오메가도 아니고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n분의 k 이퀄 0인데 얘가 이제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j n분의 k.
근데 이 n분의 k가 기호를 두 개나 써야 되니까 얘를 우리 교재에서는 간단하게 오메가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메가. 그래서 이 상태로 오메가로 써가지고 2의 알파 x의 알파 값에다가 이 j 오메가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의 j 오메가 x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 yhx라고 쓰는 그 해가 y가 아니죠 이거는. 그리고 x도 아니고 여기가 x가 아니죠 t죠. t에 대한 함수였죠. 여기도 t에 대한 함수였죠. 제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젠 xht equal a 2의 j 오메가 t 플러스 b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 오일러 공식을 써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c 코사인 오메가 t c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d 사인 오메가 t 결국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 전에 삼각함수에서 배웠던 대로 요 C와 D가 C가 뭐 코사인 phi, D가 사인 phi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요거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equal 뭐 어떤 그 R이라고 할까요? R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절대값 뭐 이런 걸로 해놓고는 R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phi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요거를 R 코사인 phi, R 사인 phi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제가 어디를 틀렸나? 그죠? 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선 기호를 제가 쓴 거랑 약간 다르게 쓰기도 했는데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교재에선 여기다가 그냥 바로 A, B를 대입하고 여기다가 C를 대입했는데 저는 방금 전에 본 예제랑 비슷하게 하느라고 여기에다가 CD를 대입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보조 방정식이 여기선 알파를 썼습니다만 기호를 x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 이 보조 방정식의 해 복소수가 나오고 그래서 복소수를 여기 지수함수에 대입하면 복소 지수함수가 돼서 사인과 코사인이 도출된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보면은 이제 일단 요 상수계수 미분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예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제 19.22. 자, 여기서는 지금 얘기를 뭘 하고 있냐면요. ay2' 플러스 지금 뭐 독립변수가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2궤도 미분 더하기 1궤도 미분 더하기 cy equal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 방정식을 쓰래요. 보조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여기서 k라는 그 2의 kx라고 해서 k라는 값을 쓰면은 ak 제곱 더하기 bk 더하기 c equal 0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 해가 그러니까 k equal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상황일 때 요게 지금 요 괄호 속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k가 알파 플러스 베타 j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j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이거죠. 요게 0보다 작아지는 순간이요. 이런 복소수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그냥 순허수만 나온 걸 봤었죠.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허수 플러스 실수가 붙어 있는 복소수가 나오면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에 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j x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2에 알파 x 곱하기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j 사인 베타 x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y1 x 이런 식으로 제차 방정식의 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가 도출될 수는 있겠죠. 이 상황에서 이게 y1x면 y2x는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j x x가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쓰면 2의 알파 x 요건 똑같은데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j 사인 베타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 사인 베타 x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얘네 둘을 그대로 더해가지고 뭐 사인항이 뭐 상쇄된다 이러면은 얘기가 편해지겠지만 yh는 그냥 y1 x 더하기 y2 x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개수 a, b를 곱한 그런 상황의 일반해를 고려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는 그러면 a 곱하기 이거 더하기 b 곱하기 이거를 해서 다 더한다고 치면은 자, 코사인 베타 x만 항들만 고르면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의 알파 x 곱하기 a 곱하기 2의 알파 x 플러스 b 곱하기 2의 알파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사인 베타 x a 곱하기 2의 알파 x 마이너스 b 곱하기 2의 알파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다시 2의 알파 x까지는 다 꺼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2의 알파 x 코사인 베타 x a 더하기 b 플러스 사인 베타 x a 마이너스 b 게다가 j가 빠져있죠. 지금 j를 여기다 꺼낸 게 아니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죠. ja 마이너스 jb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요 대문자 ab를 그리고 ja-jb 얘네들을 그 다른 또 어떤 복소수 개수를 의미하는 어떤 기호로 표현을 바꾸면은 또 c, d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굳이 cd라고 오리지널 ab랑 이제 구분해서 써놓진 않고 바로 거꾸로 아무튼 기호를 제가 쓴 거랑 반대로 썼네요. 처음에 CD를 쓰고 나중에 AB로 이렇게 대체를 했는데 뭐 어느 기호로 언제 쓰든 큰 상관은 없죠. 어쨌든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2의 AX 승이라는 게 앞에 붙어 있고 C 코사인 B 플러스 D 사인 B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 항들의 선형 결합 형식으로 합쳐진다. 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9.23, 19.24 두 개 예제들이 다 각각 이런 경우에 대한 사례들이죠. 이제 19.13 y2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그 굳이 막 독립변수에 대한 그 d, dx 이런 걸 쓰지도 않고 그냥 프라임으로 편하게 표기를 하고 있죠. 뭐 독립변수가 시간 t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입력 변수 x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뭔진 모르겠네요. 어쨌든 2의 k 뭐 x라고 하죠. 2의 kx가 y x 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함수라고 보면 보조 방정식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k는 2a가 1이죠. 2분의 마이너스 b가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4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되니까 16인 거죠.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얘는 일단 다 쓰죠. 2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 12인데 루트 마이너스 10인데 자 이게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2는 루트 12j인 거잖아요. 얘는 2루트 3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 2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죠. 2를 다 약분해 버리면 이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조 방정식의 해를 구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의 얘가 이제 알파고 얘가 지금 베타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의 알파 x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로 쓰죠.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사인 베타 x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알파 베타에다가 각각
숫자를 대입하면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a 코사인 루트 3x 플러스 b 사인 루트 3x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예제 19.24번을 보면요. 자, 이번에는 무슨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근. 보조방정식의 해가 중근이래요. ay 2' 플러스 by' 플러스 cy equal 0. 그런데 이 식에 대해서 이제 보조방정식을 만들면 당연히 ak제곱 플러스 bk 더하기 c equal 0 이런 식으로 보조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보조방정식의 해가 k equal k1 뭐 이렇게 되는 경우라는 거죠. 이거 근이 하나밖에 없는. 뭐 a가 1, b가 2, c가 1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제곱 equal 0 이런 식으로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에서 중근밖에 없게 되잖아요. 이게 예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이라면은 근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yh equal y1 플러스 y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물론 a, b가 곱해져 가지고 근데 이 y1이라는 게 얘가 equal 2의 kx k1x고 y2라는 게 2의 k2x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k 값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k2에 해당하는 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럼 없다? yh가 그냥 a 곱하기 2의 k1x 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하죠. 왜냐면은 yh라는 거는 마치 2차 방정식이 해가 두 개가 있듯이 이계도 미분 방정식은 선형 독립인 해가 두 개가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까 속성이라고 이미 얘기를 한 거였죠. 엄밀하게 증명을 안 했지만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뭔가 수립을 해놓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번째 해가 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 19-24에서는 이 중근의 경우에 대한 두 번째 해를 제시해 주는데 걔가 뭐냐면은 y2 equal y1 얘에다가 x2의 k1x 이렇게 얘를 두 번째 해로 줍니다. 자 그러면 얘 자체가 요 식의 해인지를 봐야겠죠. 자 그러면 좀 올라가세요. 자 y2는 x2의 k1x 승이 되고 그 다음에 y2 프라임은 자 x를 이걸 미분한 거는 1이니까 2의 k1x 플러스 그 다음에 x k1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2의 k1x 이렇게 될 거고요. y2의 2 프라임 이퀄 k1 2의 k1x 플러스 자, k1 2의 k1x 플러스 k1 제곱 x 2의 k1x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 대입을 하면은 어디에 대입을 하는 거죠? 얘네 세 개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k1 2의 k1x 플러스 k1 2의 k1x 자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합쳐질 수 있죠. 이렇게 2k1x로 그 다음에 플러스 k1 제곱 x 2의 k1x 그 다음에 플러스 b 2의 k1x 플러스 k1x 2의 k1x 플러스 c x 2의 k1x 2의 k1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또 정리를 좀 해서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냥 2의 k1x는 다 꺼내죠.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모든 항에 다 있으니까 2의 k1x는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2
더하기 k1 플러스 k1 제곱 x 플러스 그냥 b 플러스 bk1 x 플러스 c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다시 또 요 이제 보조 방정식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k1 제곱 x 플러스 bk1 자 여기서 그리고 요거 a가 2ak1에다가 ak1 제곱이 되는 거를 빼먹었었죠. 그러니까 ak1 제곱 x 플러스 bk1 x 플러스 x 요게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그러면 요항 체크됐고 요항 됐고 요항 됐고 플러스 2ak1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개의 항들은 이제 x항이 다 붙어 있죠. 그러니까 x를 꺼내면은 x ak1 제곱 플러스 bk1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플러스 2ak1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ak1 제곱 플러스 bk1 플러스 c 얘가 어디서 나왔던 식이에요? ak1 제곱 플러스 bk1 플러스 c 이 식의 해로 k1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k 이퀄 k1이라고 하면 이퀄 0이 되니까 지금 여기서 얘가 이퀄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항이 다 날아가 버리고 2ak1 플러스 b 요거만 남죠. 자, 이게 지금 남은 게 이게 뭐냐면은 y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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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즉 이 y2 요거를 오리지널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의 결과가 얘거든요. 근데 이게 이퀄 0을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족시킨다는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예요? K1이 자 2a를 b를 이항하고 2a를 또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K1이 마이너스 2a분의 b를 만족시키는지 요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아까 보조 방정식 a k 제곱 플러스 b k 플러스 c 이 보조 방정식 이퀄 0 요거를 K1은 만족을 시켰었죠. K1은 이제 요걸 만족을 시켰는데 뿐만 아니라 중근이었어요. 중근. 근데 요 보조 방정식의 근의 방정식을 가지고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근데 중근이려면 뭐예요? 얘가 0이란 얘기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퀄 0이라는 얘기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0이니까 이게 날아가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여기 k 이퀄 2a분의 마이너스 b 얘만 남죠? 그러니까 k1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OK예요. 그러니까 이퀄 0 만족? 역시 OK인 겁니다. 그럼 다 증명을 한 거예요. 뭘 증명한 거냐? y2 이퀄 x 2의 k1x 도 이 미분 방정식의 해라는 거를 오케이 만족시킨 걸 증명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뭐만 챙기면 돼요? y1인 2의 k1x와 y2인 x 2의 k1x랑 둘이 선형 독립이냐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식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뭐 이게 k1이 0보다 작으면은 요런 게 되고 아니면은 0보다 크면 요런 지수함수가 될 텐데 얘가 여기 x를 곱해 보세요. x를 뭐 0보다 큰 경우에 x는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까요? 지수함수가 뭐 요런 지수함수가 있을 때 그 다음에 y equal x가 있으면 이거 두 개를 곱하면 x 2의 k1x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뭐 얘는 더 이렇게 올라갈 테고 자 얘는 0보다 작아진 애랑 무한히 0으로 가까워진 애랑 두 개를 곱하면 뭐 이런 느낌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0을 지나야 되죠. 1 곱하기 0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개형이 나올 텐데 얘랑 이 지수함수 두 개랑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0을 늘 상쇄시킬 0이 나오도록 늘 0이 나오도록 상쇄시킬 수 있어요? 어떤 선형 개수를 곱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선형 결합을 하더라도 불가능하죠? 선형 독립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제차 방정식의 해가 그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두 개의 선형 독립 함수의 합으로 두 개의 선형 독립 함수의 선형 결합으로 구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의 경우에는 K1이란 중근을 구한 다음에 2의 K1x로 하나의 항을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x를 곱한 x 2의 K1x 승을 또 다른 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실제로 중근이 나오는 마지막 예제 19.25번을 풀어보면 되겠죠? 19.25번 d2y 갑자기 또 이걸로 돌아왔네요. dx제곱이 아니죠. dx2 플러스 8 dy dx 플러스 16y 이퀄 0. 자, 요거를 보조 방정식을 만들면은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16 이퀄 0인 거고, 그러면 k 플러스 4 제곱 이퀄 0이고 k는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러면 전체 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h 이 제차 방정식의 전체 해는 2의 마이너스 4x a 플러스 bx 2의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해가 구성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 만족시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계산 좀 번거롭긴 할 텐데 궁금하신 분은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19.6절에 6.1절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전부 이제 제차 방정식의 해 구하는 얘기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변에 이제 뭔가 fx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위 특정해, 특수해 내지 특수적분 뭐 이렇게 불리우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니라 fx인 경우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y 미지함수 y를 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갈 텐데 그건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